이제 올리브영 가면은 화장품만 사는 게 아니라 피부 진단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 99점이면 이거 거의 90대 할아버지로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피부과에서 쓰는 메타뷰라고 하는 장비고요. 가장 큰 다른 점은 내 피부를 층별로 정밀하게 다른 광원을 통해서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딜 가고 계신가요? 오늘은 올리브영 가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올리브영? 네. 올리브영 원래 다녀요? 거기 웬일이에요? 올리브영은 사실 잘 안 가는데요. 여기를 굳이 찾아가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저한테 오시는 몇몇 환자분들 중에 올리브영에서 피부를 진단해주는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킨스캔이라고도 하고 뭐 피부 진단이라고도 해서 내가 한번 써봐야지 환자분께 뭐 설명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60개 매장에 있대요.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보니까 롯데 월드몰점이어서 올리브영 롯데 월드몰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입니다. 알코올 수압입니다. 알코올 수압. 여러 사람이 쓰는 거니까 소독을 해야겠죠? 그런 membership을 발급을 해야 돼요. 발급을 하고 바코드를 스캔을 해야 됩니다. 됐어. 그러면 실생연도 남성이고 기계를 피부에 대놓고 촬영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기계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촬영이 시작돼요. 촬영 다 한 거 같고 셀프 문제는 시작한대. 나는 요새 좀 피곤해서 그런지 피지 분비량이 좀 많아져서 트러블이 잘 생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분석 중이고 피부 나이 42세, 관리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피지 분비 주의 단계, 주름 주의 단계. 매우 주의 엄청 심하다는 얘기인가 보죠? 엄청 안 좋은 건데. 그리고 사실 보톡스 맞을 때가 됐어. 웰라주, 그건가? 넘버제인 등의 상품을 이제 사야 되는 물건들을 알려주는 거야? 오케이. 이거를 직원을 보여주면 뭐 알려준다 그랬어. 이제 요거 나는 추천할 줄 알았어. 보면 이제 레티놀이 들어있어. 레티놀. 피부 장벽을 빨리 촉진시키는 거거든. 그러면서 진피 쪽에도 좀 영향을 줘. 그래서 탄력이나 모공에 조금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수량이 너무 높거나 하면은 예민한 분들은 엄청 과자극되고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막 각질 올라오고 따갑고 이런 자극성 피부염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내 피부 반응을 보면서 바르긴 해야 돼. 보습제 추천받은 건데 글리세린이 거의 1번에 들어가 있는데 피부에 있는 수분을 좀 흡수를 하는 그런 성분이거든. 효과 좋은 분들은 약간 반짝반짝한 느낌? 수분감을 좀 올려주는 성분이지, 글리세린. 비타민 C 세럼 같은 것도 많이 추천을 하는데 저녁에 한 번 정도 바르면은 색소 관리에는 도움이 되니까 특히 이제 햇빛 많이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비타민 C로 미리 조금 멜라닌 형성되는 걸 좀 억제를 해놓으면 피부도 덜 타고 햇빛 봤을 때 올라오는 기미나 잡티 같은 올라오는 비율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이것도 보면 비타민 C 세럼이잖아. 이해가 안 되는 게 비타민 C는 빛에 의해서 쉽게 산화되거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포장하면 안 돼. 갈색 용기나 검은색 용기에 포장해야 돼. 또 많이 질문하는 게 이 올리브영에서 파는 제로이드나 에스트라 뭐 저런 제품이랑 병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랑 차이가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 성분 차이는 거의 없는데 아주 미량 조금이라도 피부에 그런 예민함을 일으킨다든지 조금이라도 자극이 될 만한 성분을 좀 더 뺀 게 이제 병의원용으로 MD 제품으로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 난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MD 제품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큰 차이는 못 느끼실 거야. 중요한 차이는 실비 보험이 되냐 안 되느냐의 차이지. 처방을 받아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진단 코드를 이용을 해서 실비 처리를 좀 받을 수 있어요. 구매 완료.
안녕하세요. 피부의 노을자 최중현입니다. 제가 이제 올리브영의 스킨 스캔을 체험을 직접 해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직접 해본 건 사실 처음인데 해보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올리브영 가면은 화장품만 사는 게 아니라 좀 피부 진단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누적 이용 건수가 거의 100만 건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접근성도 좋고 결과를 앱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 병원 실제 피부과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내리는지 메타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찍어보고 두 기기가 어떻게 제 얼굴을 비교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각각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피부과에서 쓰는 피부 정밀 진단기입니다. 메타뷰라고 하는 장비고요. 올리브영에서 쓰는 스킨 스캔, 그 일반적인 광원으로 쓰는 기계에 비해서 여러 가지 광원을 같이 쓰거든요. 가장 큰 다른 점은 내 피부를 층별로 정밀하게 다른 광원을 통해서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크뷰도 있고 메타뷰도 있어요. 그래서 마크뷰도 몇 개의 광원을 가지고 여러 층별로 분석을 하는 장비인데 이 메타뷰는 이제 3D로 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이 얼굴 윤곽 쪽 시술을 또 많이 해요. 그래서 그쪽을 분석을 하려면은 3D로 우리 얼굴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정확하게 데이터 값을 뽑고 그 데이터 값을 토대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제 피부를 메타뷰를 통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찍어야 돼요. 눈 감으세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자, 방금 제가 메타뷰를 찍고 왔습니다. 분석 결과를 볼 건데 몹시 두렵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피부 관리를 많이 해드렸는데 정작 제 거는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나쁘게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좀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올리브영 스킨 스캔 결과랑 메타뷰 정밀 분석 결과를 좀 나란히 두고요. 결과값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메타뷰 화면입니다. 제 얼굴을 이렇게 찍을 일이 없는데 보니까 아주 이제 불쾌한 골짜기 이론이 떠오르는 모습이네요. 좀 불쾌하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 화면을 보기 싫어하는지 좀 알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첫 번째 화면에 있는 게 일반광 모드고 일반광에서는 피부톤이나 이렇게 다크서클 같은 색소 침착을 주로 보고요. 그 다음은 이제 광택광인데요. 피부에 반사되는 빛을 이용을 해서 모공이나 주름, 피부결을 좀 보게 돼요. 이렇게 조금 확대해 보면 모공이 아주 심각한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 좀 모공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편광입니다. 이 편광빛을 이용을 해서 이제 홍조라든지 이 혈관이 발달된 상황, 그리고 브라운 색소나 혈관 확장증 같은 거를 좀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의 홍조가 잘 보입니다. 오른쪽에 이런 혈관들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화면은 보시면 자외선광을 이용해서 깊은 색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색소의 분포라든지 피지나 폴피린을 보는 거예요. 폴피린이 뭐냐면 큐티 박테리움 아크네라고 여드름 상재균이 있는데 얘네들이 만드는 대사산물입니다. 한마디로 피부에 사는 여드름균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붉게 점점점점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전 보니까 T존하고 부위에 좀 여드름 상재균이 많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겠네요. 제가 아무래도 예전에 여드름이 났던 피부고 그러다 보니까 피지선이 좀 발달한 편이고요. 모공도 좀 넓고 그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언제 골드 PTT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리브영 스킨 스캔에서는 모공이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게요. 여기는 보면은 모공 점수가 이제 50점이라고 나왔고요. 유의 단계라고 나왔습니다. 또래가 51점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메타뷰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맨 앞에 포어라는 데가 있고요. 이게 이제 모공을 보는 겁니다. 유형대 평균이 보통 32인 거에 비해서 엄청 넓게 나왔네요. 52라고 나왔네요. 이제 빨간 적색 경보가 떴습니다. 모공 관리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오전 오후 열심히 일을 하고 바로 찍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름이 잔뜩 낀 채로 찍어서 더 좀 나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쫙 확대를 해보면요. 모공의 분포를 볼 수가 있거든요. 모공 타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로형 확장 타입이 있고 가로 확장 타입이 있습니다. 가로 확장 타입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지선이 많이 발달한 사람은 가로 타입이 많이 있는 편이고, 노화에 의해서 피부가 늘어지는, 피부 탄력이 떨어져 생기는 모공은 이제 세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는 섞여 있어요. 볼 쪽은 가로 타입, 세로 타입 마구 섞여 있고, 이마 쪽으로는 이제 세로 타입이 좀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화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피지선 관리도 해야 되는 걸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적색불이 들어올 만하네요. 주름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올리브영의 스킨 스캔 결과를 보면요, 역시나 주름도 주의 단계라고 나왔어요. 99점이면 이거 거의 90대 할아버지로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좀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믿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메타뷰를 한번 봐볼게요. 주름 결과는 역시 적색불이 들어와 있네요. 주름 결과를 보면 미간하고 이제 눈 밑, 그리고 눈가는 심하진 않지만 좀 주름이 있다고 나왔고요.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왔네요. 환자분들에게 웃으면서 맞이하는 제 습관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위안을 좀 삼아 보겠습니다. 색소도 한번 볼게요. 올리브영 스킨 스캔 결과는 양호로 나왔습니다. 진단 점수는 0점이고요. 역시 또 극단적으로 나왔네요. 이 친구가 좀 극단적인 면이 있네요. 약간 이제 세밀함은 좀 부족한 거를 좀 알 수가 있고요. 다행히 메타뷰에서도 색소는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 평균보다 좀 많이 낮은 걸로 나왔고요. 그래도 제가 아까 UV 화면상에서는 기미가 깔려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평소에 선크림만 좀 잘 발라주면 색소 관리는 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스킨 스캔 결과나 메타뷰나 다 색소의 방향성은 좀 맞네요. 다음에는 붉은기를 한번 볼게요. 이 올리브영 스킨 스캔 상에서는 사실 혈관을 측정하는 건 없습니다. 혈관을 측정하려면 평강 이미지가 필요하거든요. 그걸로 혈관을 측정을 해서 혈관의 확장 정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장비가 이제 그렇게 전문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장비로는 좀 한계가 있는 편이에요. 다만 여기서는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는 피부 민감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붉은 반점 정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측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양호 단계로 잘 나왔고요. 역시 양호하다 보니까 또 0점이네요. 그리고 메타뷰 화면 한번 볼까요? 붉은기 결과는 그냥 보통 정도로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오른편이 많이 붉은 편이어서 오른편에 붉은색 닷이 훨씬 많은 거를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은 피지 분비를 한번 볼게요. 역시나 제가 좀 여드름이 좀 났던 피부라 그런지 주의라고 나왔습니다. 진단 점수는 역시 거의 극단적인 96점이 나왔고요. 염증성 폴피딘이 많다라고 이제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네요. 메타뷰를 한번 볼까요? 폴피딘 결과는 비교적 양호한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피지 결과도 중성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T존에는 지성 성향이 좀 나오는 걸로 측정 결과가 나왔고요. 피지 분비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쪽은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스킨 톤을 메타뷰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피부톤 결과는 그래도 양호하다고 나왔고요. 다크서클도 그게 나쁘지 않은데 조금 있다고 나왔네요. 이거는 아마 이제 피곤하면 더 진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 레디언스입니다. 이 레디언스는 내 피부의 광채를 측정하는 건데, 내 피부의 수분감이라든지 각질이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내 피부가 어느 정도 건강하냐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좀 반영된 수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시면은 저는 좀 안 좋게 나왔네요. 아무래도 제가 각질 정리를 요새를 거의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요새 좀 건조감을 느끼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올리브영에서 시행하는 이 스킨 스캔이 정확도가 엄청 떨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좀 디테일적인 부분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측정값이 약간 극단적으로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피부과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기계랑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올리브영 스킨 스캔은 오늘 내 피부 컨디션이 어떤지 가볍게 체크하는 뭐 자가 문진 용도, 그리고 제품 추천용으로는 체크하는 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장비를 이용할 때는 장비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단을 하지는 않고 단편적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과에 너무 치중하지는 마시고 전문가의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더 신뢰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이 스킨 스캔을 하면은 거기에 걸맞게 진단을 내려주고
제품을 추천해 주거든요. 제가 주름하고 피지 분비가 가장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름에는 어떤 성분이 좋은지 추천해 주는 걸 보시면은 레티놀하고 아데노신을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티놀은 보통 세포 턴오버를 증가를 시켜서 주름 개선을 유도하는 성분이죠. 다만 좀 자극감이 있기 때문에 농도 조절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 성분이에요. 아데노신은 이제 세포 활성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물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지 분비에는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라든지 판토텐산 그리고 징크 PCA가 좋다고 나오고 있네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지 조절을 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판토텐산이나 징크 PCA는 유수분 밸런스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에요. 제가 이 추천 상품 리스트를 가지고 직원분께 도움을 받아서 몇 가지 상품을 구매를 해봤는데요. 실제 메타뷰 기반 결과를 바탕으로 제 피부를 개선해줄 제품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닥터지에서 나오는 블랙스네일 레티놀 앰플인데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레티놀이 메인입니다. 아데노신도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도 조금 들어있습니다. 주름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피지 분비에도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현재 제 피부 상태에는 좀 딱 맞는 앰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은 이제 올인원 크림이에요. 스네일 92 올인원 크림인데 판테놀 성분도 있고요. 아데노신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무난하게 피부 수분과 피부 장벽을 세워주기에는 좀 괜찮은 제품일 것 같네요. 여기 모공 쪽 단계에 들어가 보면은 관리도 간단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각질 케어를 주 1, 2회 해주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모공 케어로 이제 쿨링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쿨링팩은 인위적인 화음을 주기 위한 민트라든지 좀 특성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레티놀 같은 각질 제거한 이후에 바로 좀 사용하지는 마시고요. 각질 케어와 다른 날짜에 어느 정도 이제 장벽 성분이 회복되고 나서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안 그러면은 이제 자극이 좀 심해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피지 분비가 좀 많았죠. 이 피지 분비 조절을 위해서 이 라로슈포제의 에파클라 듀오 크림을 구매를 했습니다. 징크 PCA 성분이 잘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도 좀 있어서 피지 분비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 라로슈포제 제품들이 꽤나 괜찮거든요. 이 자극감이 좀 덜한 편이어서 예민하고 잘 붉어지고 하시는 분들은 사용해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올리브영 가셔서 기계가 추천해주는 인기 제품을 그대로 사는 것도 좋지만 오늘 제가 이 알려드린 것처럼 내 피부 지표, 색소나 모공 형태, 혈관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성분을 한번 매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품을 사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예전보다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올리브영 스킨스캔부터 병원용 메타뷰까지 제 피부를 제물 삼아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피부 상태가 매우 지금 안 좋다라는 걸 경험을 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제 피부를 열심히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올리브영 매장에 스킨스캔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내 피부 상태가 어떤지 간접적으로 체험도 해볼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제품도 좀 찾아볼 수 있으니까 좀 뜻깊은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내 피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홈케어의 질이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정확한 상태가 궁금하다. 그때는 피부과 한번 오셔서 더 정밀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올리브영에서 스킨스캔을 받아보시고 그 결과를 보시다가 좀 이해가 안 된다든지 혹은 어떻게 관리하면 모르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부야 놀자 최중현이었습니다.